한동훈 위원장은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도 거론이 됐었죠. 그런 만큼 앞으로의 거취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선거 전에는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무슨 직위에 도전하고 인생 모르는 겁니다. 여기서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할 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공공선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어요. 자, 공공선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밝혔었는데 이 발언과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 오늘도 관련 발언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공공선 위에서 봉사하시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 어디에서 뭘 하든 나라를 걱정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공동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 책임입니다. 위원장님 혹시 패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원인은 여러분이 분석하시는 것이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나라를 걱정하며 살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까? 어떤 의미로 해석하십니까? 정치를 계속 하겠다는 의미를 읽힙니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100석 미만, 이른바 이제 개헌선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면은 본인이 정치를 하고 싶어도 정치를 못하는 환경에 놓여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했는데요. 지금 어쨌든 이제 개헌 저지선을 지켰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약간 책임론이 약간은 좀 비켜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정권 심판론이 그렇게 강했기 때문에 이 정권 심판론의 주요 책임은 정당의 비대위원장한테 있냐, 아니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냐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당연히 이제 용산 쪽을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1차 책임론은 용산에 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약간 활로가 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조금 보고 있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는 이번에 가장 큰 선거 전략 실패 중에 하나가 2조 심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2조 심판을 하면 오히려 정권 심판론이 부각이 돼요. 특히나 이제 조국혁신당이 3월에 창당하면서 약간 정권 심판론을 더 이제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거기다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2조 심판론까지 같이 드니까 그러니까 2조란 이재명 조국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조국 심판론을 같이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정권 심판론이 동시에 그냥 부각되는 효과를 났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차라리 약간 중도 메시지 던지는 전략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일단 정치에 뛰어든 이상 후퇴할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선을 추구하겠다, 그리고 국민을 위한 삶을 살겠다라는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신 것에서 저는 정치권에서 잠시 떠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떠나진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지금 당이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언제 열릴지는 제가 여기서 단언을 드리긴 힘듭니다만 전당대회가 열리는 시점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한동훈 위원장이 그 전당대회에 출마하실 수도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당대회 당 대표에 다시 도전한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그 홍준표 대구시장도 대선 패배 이후에 2달여 만에 다시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당대표가 되셨고 오늘도 메시지를 올리긴 했어요. 계속 올리시죠. 예. 그런 경우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아까 행정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개헌 저지선을 지켰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다라는 그 안팎의 평가가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한동훈 위원장은 그 국민의힘의 구원투수로 등장하신 겁니다.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 해서 나선 것이 아니라 당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국민의힘은 한동훈 위원장에게 일부 빚을 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경우에 따라서 전당대회를 출마하실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잠시 휴식기를 가진 다음에라도 다시 정치에 복귀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을 떠나시진 않을 겁니다. 그렇군요. 정치권을 떠나지는 않을 것이다. 자,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출마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불출마를 선언했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또 질문 드리죠. 한동훈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올까요? 한 번 더 아니고 여러 번 더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사실 정치권의 첫
깃발을 내디딘 신인 중의 신인, 어떻게 보면 신생합격이라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번 총선에서는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이루지는 못했으나 하지만 또 다른 방면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그나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결과도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뭐 그 이주 심판론 같은 것이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야당이 여당을 겨냥해서 하는 단어임에는 분명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정치의 본질에 대해서 건드린 측면이 있고 소위 집도키라고 하는 그 지지층을 향해서도 소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낙동강 벨트 등에서도 상당히 전략적 판단으로 많은 지지층들이 그 세를 모아주신 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앞으로 여러 차례의 기회가 더 올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같은 질문 드리죠.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에게는 이번 총선은 디딤돌이었고 결국 목표는 대권이라면 앞으로 기회가 또 올 것인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는 생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했던 전반기 시대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요. 예. 소위 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선거에서 패배 이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정도의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부터는 국민의힘이 차기 권력 싸움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대구시장,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잠룡들 같은 경우 치열한 싸움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선거에 총괄 책임을 졌다는 의미에서 상처는 매우 크다. 본인은 계속 정치를 하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다른 어떤 국민의힘의 미래 권력을 차지하고자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